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산업 구조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고, 산업 구조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그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사업 형태라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형태가 우리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고, 이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돈 버는 모델인 거죠. 얼만큼 많은지 한번 보자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돈을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교육하고 컨설팅이 많이 묶긴 합니다. 빅데이터 교육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빅데이터 발전이 되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발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도 나도 빅데이터 하겠다고 하니까 기업에서도 빅데이터 인원 필요하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다도 빅데이터 사람들이 필요하던 거예요. 특히 향후 1, 2년 지금도 그래요. 일반 산업을 포함해서 전 산업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직무만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데이터 개발 수요라고 생각하면 37.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직무 인구 부족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 필요 인력이 낮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인구 대비 낮아. 그래서 대부분 낮은 거 확률 얼만큼 어떤 사람들이 낳는가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분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분석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2015년도에 모든 그 데이터 사이언스, 애널리스틱 수요에 대한 카테고리에 235만 개 정도의 구인이 있었대요. 235만 개 정도의 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앤 애널리틱스, 데이터 과학이란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더 증가될 거예요. 15% 정도 더 증가될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현재 우리 사는 동네 시간까지 36만 4천 명이 더 채용될 것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70만 개까지 일자리가 나오고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데이터 채용 건수는 270만 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데이터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직업으로 선택해야 될 만한 매력적인 것인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15%씩 전 계속 5년간 상향될 거 증가될 것이며 이미 2015년부터 235만 개가 이 자리에 사람을 구한다라고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든지 지금 여러 가지 협회들에서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로 엄청나게 전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희가 배운 이 협회책도 이 협회책을 한번 다 풀고 나면 여러분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의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발 자격증 따시라는 거예요. 제발요. 수업을 핑계 삼아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타보시고 떨어졌으면 뭐가 부족한지 보시고 또 그거 공부해서 시험 치면 돼. 진짜 이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기술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많이 따는 거 있잖아요. 토익 이런 거 업체에서 뭐라 생각한다?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 토익 안 따가봐 뭐 붙지가 아예 붙지도 않는 거지. 토익 붙어서는 여러분들의 비교 가치 우위가 되겠냐? 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익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빅데이터 이런 자격증 하나 딱 넣어봐요. 이거 무슨 자격증입니까? 제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역량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데이터를 제가 이용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사의 발전적인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 뭐 경영 자료 분석이라든지 R 데이터 분석을 통하거나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던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하다못해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외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결과치도 조금이나마 해볼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회사에서는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될 거고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인 즉슨 여러분들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 가치를 가지시면 높은 연봉, 직업적 만족,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뒤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오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두 번째로 우리 교육 앞에서 교육 끝내고 갑시다. 교육 컨설팅. 우리 교육은 했는데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교육은 얘기했잖아요. 컨설팅은 아직 안 했고. 컨설팅은 딱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업을 상대로 한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개인을 상대로 한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런 게 이미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유형인데 좀 더 발전시켜 보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용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컨설팅은 빅데이터 사용, 활용 이런 것들을 누구 상대로? 기업 상대로, 컴퍼니 누구 상대로? 개인 상대로 맞나요?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컨설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돈이 될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쫙 해놓으면 프리랜서든 아니면 내가 대표든 1인 기업이든 컨설팅만 해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주는 것 너무 쉽죠. 너무 좋아요. 볼래요? 자, 개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개인을 상대로 한 컨설팅 비즈니스가 있다. 어떤 거냐?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같은 각종 금융 정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험을 몇 개 들었는지, 보험비 얼마 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별 종합금융 컨설팅 또는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보고 건강보험 데이터 봐가지고 이 사람이 몇 번 진료 받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건강관리 컨설팅,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빅데이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컨설팅 모양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빅데이터만 돌릴 수 있다.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까 개인을 했으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 기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은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예요. 별 차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차이인데, 이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카드사 고객 결제 정보 그리고 SNS 데이터 해서 어떻게 한다? 와, 이 사람이 카드 여기서 결제했고 SNS 광고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이렇게 하세요. 상권은 얼만큼 상권이, 얘가 몇 급이고 매가 몇 급이고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뭘 해놓겠어요?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런 구매 패턴을 가졌기 때문에, 날씨에 따른 구매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런 제품을 내놔야 된다 라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컨설팅은 초기 단계. 하지만 이런 시장이, 초기 시장이 여러분들한테는 동일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여러분들이 컨설팅 비즈니스도 있었고 교육 비즈니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비즈니스,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친다면,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런 교육 컨설팅도 있겠지만 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세팅이 돼야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를 데이터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도구 공급 관련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고, 지금은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드웨어와 뭐겠어요?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는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장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뭐 서버 장비, 스토리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잘 되기 때문에 더 성능이 우수한 고용량, 고속 이런 장비를 선호하고 대체하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 시장. 하드웨어 시장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더 빠른 걸 원하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는 간단해요. 그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이제 기존 솔루션 사업자들이 새로운 구조를 짜가지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용 수집, 분석, 저장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어요. 이미 발빠르죠. 이렇게 대기업인 거예요. 아까 우리 말했죠. 수익 모델이 많고 우리가 어디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기업은 오래 기업을 영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다.
하려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자들이 이렇게 빨리 들어온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솔루션이랑 도구들 그리고 공급 관련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 진짜 기존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숙 단계로 거의 보고 있어요. 진짜 많이 컸다 이 정도면 진짜 사업의 시장이 확정됐다 할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빨리 나가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성숙은 되나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소프트웨어 새로운 게 더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예전에 볼 수 있던 데이터는 다 괜찮은데 예전에 볼 수 없는 데이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되죠? 예전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깔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렸어요. 근데 기존에는 돌아가던 것들이 지금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왜요?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만큼의 변수 이해도라든지 기술 이해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그건 하드웨어겠죠. 소프트웨어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지금은 또 데이터들이 표현된다는 거지. 그럼 아예 결과치 자체가 틀어질 정도의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계속 꾸준하게 발전되고 업데이트되고 개발이 필요한 모델이에요.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솔루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소스를 오픈해주고, 그리고 상용화도 당연히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부분과 상용화 시킬 부분을 나눠가지고 솔루션 공급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이걸 결제 안 하면 좋은 기능을 못 쓰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픈소스 해가지고 도구 갖춰서 상용화하는 비즈니스도 많이 선호하긴 해요. 선호하긴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오픈소스 해가지고 와 이거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게 쉬울까요? 더 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글로벌 ICT 기업의 빅데이터 솔루션 추천 현황들이에요.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꼭 써라 라는 거죠. 봅시다. 얼마큼 글로벌 ICT 기업들이 빅데이터 솔루션 출시됐는지. 제일 앞서가는 곳이에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라클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업체인지 잘 몰랐죠. 데이터베이스 업체예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업체라고 보기도 힘들죠. 솔루션을 다 제공하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이페리온사라는 데이터 업체를 인수해서 이제 분석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오라클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거죠. 그리고 분석 솔루션까지 출시한 거예요. 오라클은 벌써 이만큼 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HP 보시면 어떤 검색 엔진 업체도 인수해버리고, 그리고 실시간 분석 엔진 빅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하드본 윈도우, 하드본 아줄, 홀튼워크 하둡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제가 하둡 배워두시면 좋다고 했죠. 하둡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로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둡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하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IBM,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통합업체, 저장관리업체, 분석 솔루션 업체, 이 모든 비즈니스 분석 업체를 다 인수해가지고 IBM이 빨리 진행하고 있죠. 근데 SAP라든지 헨틀, 테나다데이터, AMC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빅데이터 솔루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업체를 사거나 플랫폼을 가지거나 전문 업체를 가지거나 다수 업체를 인수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빨리 빅데이터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국내도 볼까요? 국내도 많습니다. 뭐 모비젠 보시면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아이리스 출시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어플 라이선스,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기술, 공유 데이터베이스, SNS 정보 언어 진단 서비스. 이 다음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돼요. 소셜 매트릭스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데이터는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솔루션이 제공되어 있어요. 웹페이지 상으로. 그냥 가입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셔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굴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들까지 봤어요.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해갖고 일도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봤는데,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원시 분석, 가공, 판매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빅데이터를 아예 사람들이 만질지도 모르고 빅데이터가 뭔지는 알겠는데, 데이터가 얼만큼 큰지도 알겠는데, 이걸 내가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분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가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모르거든. 다 할 줄 알기는 쉽지가 않아. 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판매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를 아예 정제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빅데이터 특징하고 같이 기반해요. 빅데이터가 그 특징이 다양하고 대용량이고 빠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고 다량의 데이터도 기반하는데, 그거에 따라 빅데이터 판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엑셀만 해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남녀, 성별,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가 쭉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한 형태, 분류가 돼 있는 형태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원시 데이터인데, 그게 쭉 있는데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 가공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델이 원시 데이터, 그리고 가공한 형태의 데이터로 우리가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데이터 빼가지고. 그래서 부분 데이터만 산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서비스 모델이에요. 서비스 모델 같이 봅시다. 서비스가 뭐 있을까요? 서비스는 제일 큰 시장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시장 규모로 우리 빅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시장으로 대부분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시장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냥 그런 작은 시장 말고요. 시장이라고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에 나가는 제품들, 뭐 서비스들 이런 것들 자체가 가장 서비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그걸 지칭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그래서 빅데이터 모델을 빅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럴 필요한 서비스 요건에 맞춰서 필요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키는 과정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서비스 모델이 이런 거고,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해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 이상현상 감지해서 이상현상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 갈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BC 카드사가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결제되거나 너무 작은 돈들이 자세하게 계속 연속해서 결제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 빅데이터를 확인해서 데이터 패턴을 확인하고 그 패턴이 뭔가 이상하다, 그 데이터 사용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확인을 하겠죠. 아니면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을 받겠죠. 이런 겁니다. 비자 카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까운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측해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우리가 수십 분 후 예측하는 시스템 만드는 거죠. 이런 데이터일 때는 이런 형태를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5분 뒤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10분 뒤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 몇 시간 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조치가 너무 빨라지는 거죠. 빅데이터가 알면.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정도는 빅데이터를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장인 거예요. 예전에 뭐 데이터를 사용해서 뭘 팔겠다, 데이터 자체를 팔겠다, 데이터 서비스를 팔겠다, 데이터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팔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결과 해석, 그리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생겼고,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진짜 빅데이터 뿐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사회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범용어예요. 진짜 범용어로 할 만큼 중요한 단어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2번, 3번 보시더라도 문제없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멈췄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1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요거 마지막 시간까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일은 요 2강 꼭 같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금요일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